자, 이제 세 번째 그 강의는 이제 4절, 10의 4절 그 벡터의 외적, 예,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아우트 프로덕트 혹은 벡터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이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내적을 공부할 때 이너 프로덕트 혹은 닷 프로덕트 혹은 스케일러 프로덕트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그 붙이는 명칭이에요. 자, 그래서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걔네들을 그 나타낼 때 그 크로스란 말은 이제 십자가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써서 표현을 했다는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써요. 근데 이제 그 모든 수학자들이 이렇게 쓰는 거는 아니고, 이렇게 수학자마다 뭐 이 크로스 대신에 웨지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웨지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 쐐기 모양으로 뭐 이렇게 웨지의 형태를 그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때 숫자 곱하기하고 헷갈리니까, 뭐 하여튼 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예, 근데 이제 그 이렇게 그 가위표를 써서 표현하는 경우가 이제 더 많은 듯해요.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 이렇게 썼고, 물리 교과서도 대부분의 물리 교과서도 이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별명이 또 왜 벡터 프로덕트냐면, 이렇게 두 벡터의 그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물이 벡터라서 그래요. 스칼러 프로덕트는 그 결과물이 그 숫자였죠.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이제 A라는 벡터의 성분이 뭐 A1, A2, A3가 있고, B라는 벡터의 성분이 B1, B2, B3가 있으면 이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결과물이 갖는 성분은 C도 성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성분이 좀 길어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자, X 성분은 A2, B3 빼기 A3, B2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러면 C의 Y 성분은 뭐냐? Y 성분은 이래요. A3, B1 빼기 A1, B3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은 뭐냐면 A1, B2 빼기 A2, B1이에요. 이거 너무 많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외우느냐? 보면요,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쉽냐면요, 1, 2, 3으로 이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 거예요. 사이클이. 자, 얘는 C의 1번 성분이죠. 1번 성분은 2하고 3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가 A고 뒤가 B니까 앞에 A에 대해서 2번 성분, B의 3번 성분이에요. 그 다음에는 빼기가 들어가면서 얘하고 얘 순서를 바꿔요. 2하고 3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번 성분을 마련하면은 2번 성분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2 대신에 3을 쓰고, 2 대신에 3을 쓰고, 3 대신에는 1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걔네들 순서 바꿔치기 하고 3, 1 대신에 1, 3.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3이 뭘로 가요? 3이 1로 가네요? 1은요? 1은 2로 가네요? 이렇게 해서 사이클로 돌리는 거예요. 요 룰을 잘 들여다보면 그냥 첫 번째만 쓸 줄 알면 나머지는 그냥 오토매틱하게 그냥 금방 이렇게 익숙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벡터 프로덕트를 어렵게 생각하는 그 학생들이 많은데, 첫 번째는 굉장히 낯설고 이제 고등학교 때 안 배웠던 거고, 두 번째는 길어요. 하지만 길다는 것 같고 어려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죠? 뭐 길어봤자 룰이 있기 때문에 1번 성분은 2하고 3을 갖고 쓰는 거고, 2번 성분은 1하고 3을 갖고 쓰는 거고, 3번 성분은 1하고 2를 갖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성분에는 1이 없고, 2번 성분에는 2가 없고, 3번 성분에는 3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번 성분에는 그래서 1이 없어서 2하고 3 갖고 쓰니까 그 1에 대해서 사이클로 2, 3을 돌아가는 거고, 2번 성분은 2에 대해서 3, 1로 돌아가는 거고, 3번 성분에 대해서는 3이 없으니까 1, 2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돌아가는 순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 벡터 프로덕트는 그 이너 프로덕트하고 다르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교환 법칙이 반대로 성립해요. 무슨 말이냐면, B하고 A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같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반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교환법칙을 영어로 뭐라고 부를까요? 교환법칙은 커뮤터티브 룰이라고 불러요. 커뮤터티브하다는 얘기는 이렇게 바꿔도 된다는 뜻이잖아요. 교환 가능하다는 뜻이잖아요. 크로스 프로덕트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다 못해 교환하면은 뭐가 되게? 자기의 반대가 되게. 그래서 anti commutative-하다고 표현을 해요. 반교환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B하고 A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이렇게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첫 번째 성분이 B2, A3부터 가는 거예요. 예, 금방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얘하고 얘 순서 바꿔서 B3, A2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B3, A1 빼기 B1, B1, A3가 될 거고, 세 번째 성분은 B1, A2 빼기 B2, A1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애하고 순서가 바뀌었죠? B2, A3가 먼저 나왔고 A2, B3가 나중에 나오니까 얘하고 서로가 서로에 다 반대죠? 예,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 C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벡터 프로덕트는 엔티 커뮤터티브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서를 바꾸는 순간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어긋나 버려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해괴한 데피니션을 갖게 됐느냐? 자, 하지만 그 굉장히 그 대칭적인 룰이 보이죠. 그러면 이제 이 C라고 하는 애가 갖는 의미를 추구해야 되겠죠. 자, 먼저 저 C라는 벡터는 A에도 수직하고 B에도 수직해요. 자, 두 벡터가 수직하다는 건 뭐였었죠? 내적하면 0이었었죠. 이너 프로덕트 하면. 자, C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한번 내적해 볼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C의 1번 성분. C의 1번 성분이 뭐예요? 얘죠? A2, B3 빼기 A3, B2가 걔의 1번 성분인데 A의 1번 성분은 A1이에요. C의 1번 성분 곱하기 A의 1번 성분, 그 다음에 C의 2번 성분, C의 2번 성분은 A3, B1 빼기 A1, B3예요. 해다가 A의 두 번째 성분, 그 다음에 C의 세 번째 성분 A1, B2 빼기 A2, B1이에요. 거기다가 A3를 곱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항이 6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인데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는 플러스가 하나는 다 마이너스죠.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 얘하고 얘 곱해진 거 보세요. A1, A2가 곱해진 것에 B3가 있어요. 자, 재밌는 거는 1, 2, 3이 다 하나씩 공평하게 나오죠. 그럼 이런 항이 어디도 있을까요? 예, B3가 있는 데를 찾아보면 여기 있죠. 그래서 A1, A2, B3가 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부호고 하나는 마이너스 부호죠. 그래서 얘하고 얘가 캔슬 돼요. 그 다음에 B2가 있는 항을 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B2 있는 항이 있죠. 하나는 A3, A1이 마이너스로 결합되어 있고 하나는 A1, A3가 플러스로 결합되어 있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캔슬하겠죠. 그 다음에 B1이 있는 항 보니까 A2, A3가 하나는 플러스로 또는 A2, A3가 하나는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니까 서로 캔슬하겠죠. 예, 그래서 0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계산을 하면 모두 알 수 있겠어요? 예, 얘를 해도 이렇게 0이 돼요. 이때는 여기가 B1, B2, B3가 들어가 있고 이번에는 B에 대한 것이 아니라 A에 대해서 하면 똑같이 항 6개가 이렇게 2개씩 짝지어서 캔슬하게 돼요. 그러니까 뭘 알겠어요? C는 perpendicular to both A and B예요. 그죠? A에도 C는 수직하고 B에도 C는 수직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알겠어요? 아, A라는 벡터가 예를 들어서 X방향으로 있다. B라는 벡터가 Y방향으로 있다. 그러면 C라는 벡터는 어디로 있는 거예요? 예, G방향으로 있는 거예요. 예, 서는 방향으로. 그러니까 A라는 벡터하고 B라는 벡터가 있으면 선분 두 개가 있으면 선분 두 개가 뭘 결정해요? 예, 면을 결정하죠. 선 두 개가 면을 결정하니까 그 면의 법선 방향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C의 방향을 찾았어요. C의 방향은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평면에 수직한 방향이다라고 해서 이제 방향을 찾았어요. 자, 벡터를 규정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방향과 크기죠.
자, 이제 C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방향은 찾았어요. 그러니까 뭐를 알면 되겠어요? C라는 벡터의 크기는 과연 그게 뭘까? 예, 자, C라는 벡터의 크기를 보려면, 자, 이렇게 답부터 얘기를 할게요. 자, C라고 하는 벡터의 크기는 어떤 거냐면, A라는 벡터의 크기, B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자,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 사이각이 있죠. 이너 프로덕트는 그 사이각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 코사인 세타가 들어왔죠. 그러면 저 아우터 프로덕트에 뭐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예,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계산이 조금 길어요. 계산이 길다고 해서 긴 계산이 결코 어려운 거는 아니어야겠죠. 예, 길다는 것과 어렵다는 것을 예, 그냥 참을성 있게 그냥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자, C라는 벡터의 그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C하고 C를 스스로를 내적한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A2B3 빼기 A3B2의 제곱, 그 다음에 A3B1 빼기 A1B3 제곱, 그 다음에 A1B2 빼기 A2B1의 제곱일 거예요. 예, 이게 C1 성분, 이게 C2 성분, C3 성분이니까 각각의 성분 제곱의 합이죠. 이거 별거 아니에요. 제곱 푸는 거 금방 풀 거 아니에요? 그래서 A2 제곱, B3 제곱 더하기 A3 제곱, B2 제곱 빼기 2배의 A2, A3, B2, B3 한 개 요구한 것이 여기 있어요. 예, 그냥 길다 뿐이에요. 여기도 그냥 그대로 갖다 쓰면 되겠죠. 여기 있는 애는 뭐겠어요? A3B1, A1B3이겠죠. 그 다음에 2배 A1A3, B1B2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A1제곱, B2제곱, 그 다음에 A2제곱, B1제곱 빼기 2배 예, A1, A2, B1, B2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저것하고 자 뭐하고 같다는 것을 그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자, 이게 좌변인데 자 우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그 A 벡터의 제곱, B 벡터의 제곱, 그다음에 그 사인 제곱 세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자, 얘는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자 A 벡터의 제곱하고 B라는 벡터 제곱에 대해서 사인 제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이래서 코사인 제곱 뺀 거죠. 예, 이래서 코사인 제곱 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앞에는 이제 그 A 벡터 제곱, B 벡터 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는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가운데 코사인 세타가 꼈어요. 이게 뭐예요? 내적이죠. 그래서 이제 얘를 보면 얘는 그 A1 제곱, A2 제곱, A3 제곱이고 얘는 B1 제곱, B2 제곱, B3 제곱이고요. 얘가 A 제곱이고 얘가 B 제곱이에요. 여기는 A하고 B의 내적이니까 우리 그거 표현 알죠? A1, B1, A2, B2, A3, B3죠. 예, 이거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3개하고 3개 있으니까 항을 쭉 전개하면 몇 개가 나오겠어요? 예, 9개 나와요. 9개 뭐 길 수는 있어도 뭐 어렵진 않아요. 그죠? 그냥 쭉 풀어보면 돼요. A1 제곱, B1 제곱, A1 제곱, B2 제곱, A1 제곱, B3 제곱 해가지고 9개 쭉 쓰면 돼요. 9개 쭉 여기서 9개 쭉 쓰면 돼요. 자, 여기서는 3개를 제곱했으니까 제곱에다가 걔네들끼리 끼리끼리 곱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2배 A1, B1 얘하고 얘 곱하면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여기서는 이제 항 9개가 나오고 그냥 다 씁시다. 이거 별거 아니에요. 예. 자,
A1제곱, B1제곱, A1제곱, B2제곱, A1제곱, B3제곱, 그 다음에 A2제곱, B1제곱, A2제곱, B2제곱, A2제곱, B3제곱, 그 다음에 A3제곱, B1제곱, A3제곱, B2제곱, A3제곱, B3제곱에서 뭘 뺄까요? 자, 요만큼, 예, 여기서도 A1제곱, B1제곱, A2제곱, B2제곱, A3제곱, B3제곱에서 뭘 뺄까요? 예, 2배 한 것을 빼겠죠. 2배 A1, B1, A2, B2, 2배 A2, B2, A3, B3 빼기 2배 A1, B1, A3, B3 이렇게 빼겠죠. 예, 보세요. 별거 아니죠. 자, 이게 빼기니까 그 같은 건 다 없애야겠죠. 어떤 게 없어져요? 1, 1, 2, 2, 3, 3가 여기서도 1, 1, 2, 2, 3, 3 이렇게 있죠. 예, 대각선에 있는 애들 다 빠져요. 그래서 대각선에 있는 애들을 얘네들하고 빠지면 이제 뭐가 남아요? 예, 항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남잖아요. 그 6개가 뭐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잖아요. 자, 1, 1, 2, 2, 3, 3이 빠졌으니까 다 나머지는 2개 조합한 애들만 있겠죠. 2, 3, 3이 여기 있죠. 뭐 2, 3, 3이 여기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 있고 뭐 등등해서 여기 있는 6개가 여기 남아 있는 6개하고 똑같고 여기 남아 있는 3개하고 뭐가 똑같아요? 얘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여기 남아 있는 6개하고 여기 남아 있는 6개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알 수 있어요? 아, 얘가 C 벡터 크기의 제곱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뭐 이게 길면 길다고 할 수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어려울 수는 없는 거죠. 이게 뭐 중학교 수학 이상도 아니죠. 예, 그래서 C 벡터의 크기는 A 벡터하고 B 벡터하고 걔네들 끼인각의 사인 값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기 A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B라는 벡터가 있고 걔 사인 세타가 있다는 뜻은 자, 이걸 도형으로 생각하면 여기 그 시점이 O라고 하면 O에서 A까지 3분의 길이가 A, O에서 B까지 3분의 길이가 B고 B의 사인 세타면 뭐겠어요? B를 A에 투영했을 때 예, orthogonal 컴포넌트죠. orthogonal 컴포넌트예요. B 사인 세타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직 높이예요.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가 뭐예요? 예,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이 있으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곧 그 A와 B를 크로스 프로덕트한 것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으면 걔네들의 크로스 프로덕트는 뭐다? 걔네들이 만드는 평면에 수직하게 있으면서 이 수직한 애의 길이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그 정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했냐면 지금 609쪽까지 한 거예요. 609쪽에 정리 6가지를 증명을 한 거예요. 정리 6은 예,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 제곱은 그 각각을 구성하는 그 두 벡터 크기에다가 그 두 벡터 사이 끼인각의 사인 값을 곱한 거고 그걸 기하학적으로 따지면 두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이고 방향은 그 평행사변형의 수직 방향인데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A에서 B로 오른손으로 감싸 안으면서 돌릴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에요. 이건 어떻게 확인하는 거냐면 I 벡터하고 그 J 벡터를 외적을 하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K 벡터가 돼요. 보실래요? I 벡터의 성분은 1, 0, 0이고 J 벡터의 성분은 0, 1, 0이에요. 그러면 여기 1번 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성분은 2번, 3번 성분 곱하기 3번, 2번이에요. 그러니까 0, 0 곱하기 0, 0, 0 곱하기에서 0, 1 곱한 것을 빼니까 0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성분은 3, 1 성분에서 1, 3 성분을 뺀 거예요. 근데 0, 0이고 1, 0이니까 거기도 0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분은 1, 2 성분에서 2, 1 성분을 뺀 거예요. 그래서 그 1, 2 성분을 곱할 때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I하고 J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것이 K가 되니까 이게 우리 X방향 축, 이렇게 Y방향 축, Z방향 축이 있을 때 I 벡터와 J 벡터를 외적한 것이 K 벡터로 있는 거예요. 자, 크기는 어때요? 크기는 I 벡터하고 J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 이건 정사각형이죠.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고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1이니까 크기가 1을 갖고, 그 다음에 I에도 수직, J에도 수직이려니까 X축에도 수직, Y축에도 수직이려니까 지축 방향으로 써야겠죠. 지축 방향으로 1만큼 간 벡터. 근데 하필이면 양의 지방향으로 갔죠. 양의 지방향으로 갔으니까 X에서 Y로 돌릴 때 오른손 좌표계를 쓸 때 그 지방향이니까 방향이 오른손 법칙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벡터에서 그 나중 벡터 쪽으로 오른손이 감싸 안을 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A하고 B의 크로스 프로덕트 벡터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걸 알았으면 J 벡터하고 K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건 I가 될 거고, K하고 I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는 J 벡터가 돼요. 그 다음에 엔티커뮤터티브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J하고 I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도 되고, 또는 마이너스 K하고 J를 프로덕트 해도 돼요. 이렇게.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는 순서에 굉장히 민감하고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제 610쪽에 있는 610쪽에 있는 따름 정리를 잠깐 볼까요? 자, 610쪽의 따름 정리. 따름 정리는 이제 주요한 정리에 그냥 명백하게 따라온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코롤레리라고 부르는데, 자, 코롤레리가 어떤 코롤레리가 있냐면, 자, 0이 아닌 두 벡터가 서로 평행이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 A하고 B가 서로 나란하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두 벡터의 끼인각이 A란 벡터하고 B란 벡터가 있으면 끼인각이, 이란 말은 끼인각이 0이란 뜻이네요. 이 얘기는 K 사인 값이 0이란 뜻이죠. 혹은 A하고 B가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있어도 끼인각이죠. 그래서 그것도 나른하다고 하죠. 그래서 세타가 0이나 파이인 경우인데, 0이나 파이인 경우는 사인 세타가 0인 경우니까, 그러면 당연히 A하고 B를 외적하면 당연히 0일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인 세타가 0이니까 0벡터일 수밖에 없겠죠. 반대로 0이 아닌 두 벡터가 외적을 했더니 0벡터다. 그러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니까, 근데 크로스 프로덕트가 0벡터이려면 그 가능성 있는 거는 사인 세타가 0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려면은 이렇게 두 벡터가 나란한 경우밖에 없겠죠. 그래서 뻔하게 따라온다고 해서 이렇게 따름 정리라고 우리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코롤레리라고 하는 거를.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보기 문제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아마 물리 시간에 좀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은 페이지에 보기 3번을 볼까요? 보기 3번을 보면 점 3점이 있어요. P하고 Q하고 R이 있는데, PQR을 포함하는 평면의 수직인 벡터. 자, 점 3개가 있으니까 점 3개가 삼각형을 결정하고 그 삼각형을 품고 있는 면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그 면의 방향은 법선 벡터가 표현을 해요. 그럼 법선 벡터를 어떻게 찾을 거냐? 여기 P라는 벡터, P점 있고 Q점 있고 R점이 있으면
서로 독립인 벡터는 두 개예요. 그냥 P에서 Q로 가는 거 또는 P에서 R로 가는 거 혹은 뭐 P에서 Q로 가는 거, Q에서 R로 가는 거 어쨌든 벡터 두 개를 그냥 잡아요. 서로 독립되게만. 독립되게 세 개는 독립이 아니에요. 세 개는 그 나머지 하나는 나머지 두 개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무 벡터 하나 잡아요. PQ 벡터 하나 잡고 PR 벡터 잡으면 PQ 벡터하고 PR 벡터가 있으면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PQ 벡터하고 PR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그러면 PQ하고 PR의 각각 수직인 그 벡터가 나오겠죠? 예, 그 벡터가 바로 점 PQR로 그 규정되는 평면의 이렇게 수직인 벡터예요. 예, 그냥 수직인 벡터는 무한히 그 많은 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잡으면 되겠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잡아도 뭐 PQ 벡터하고 QR 벡터를 잡아도 관계가 없어요. 답은 이렇게 근데 이 결과하고 이 결과는 서로 그 벡터의 뭐라고 할까 그 부호 정도만 다를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벡터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PQ하고 QR이 그 만드는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넓이나 PQ나 PR이 만드는 평행사변형 넓이가 다르지 않을 테니까 결국은 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은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그 611쪽에 있는 611쪽에 있는 세 점 PQR이 만드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 자,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PQ하고 PR이 만드는 벡터의 그 외적의 크기는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예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 넓이하고 삼각형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예, 삼각형 넓이가 딱 절반이겠죠? 이 삼각형은 합동인 삼각형이니까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왔고 얘를 그대로 평행이동해왔으니까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있는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삼각형 PQR의 넓이는 PQ 벡터하고 PR 벡터가 만드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이에요. 평행사변형 넓이의 절반인데 이 평행사변형 넓이는 PQ 벡터하고 PR 벡터가 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그 크기예요.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한 다음에 걔네들 성분들의 합의 제곱근의 절반을 잡으면 되겠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12쪽에 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수학적인 성질들이 나와요. 그래서 anti-commutativity A 크로스 B는 마이너스 B 크로스 A다. 그 다음에 그 상수 C는 아무데나 들어가도 된다. 이런 애들은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이렇게 써도 된다. 이것도 해보면 금방 나와요. 그 다음에 배분 법칙이 이런 배분 법칙은 성립해요. 이런 배분 법칙은 성립해요. 예, 이게 성립하는 이유는 이렇게 좌변하고 우변을 다 각각 보면 돼요. 얘의 1번 성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1번 성분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 A의 2번 성분하고 얘의 3번 성분, 얘의 3번 성분이 뭐겠어요? B3하고 C3가 얘의 3번 성분이겠죠? 거기서 A의 세 번째 성분하고 얘의 그 두 번째 성분 B2 더하기 C3를 하면 이게 뭐겠어요? A2 B3 얘하고 여기 A3 B2를 모으고 그 다음에 여기도 A2 C3하고 여기 A3 C2를 모으면
각각 얘는 어떤 애예요? 얘는 그 A 크로스 B의 1번 성분이고 얘는 그 A 크로스 C의 1번 성분이니까 요 벡터의 1번 성분하고 요 벡터의 1번 성분이 요 벡터의 1번 성분하고 요 벡터의 1번 성분의 합하고 같으니까 이 벡터 1번 성분하고 요 벡터 1번 성분, 요 벡터 2번 성분하고 얘 2번 성분, 얘 3번 성분하고 얘 3번 성분이 같겠죠. 그러니까 그 같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5번하고 6번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면서 조금 어려울 수가 있고 낯설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길게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얘네들은 이제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그 사람들이 많이들 불러요. 앞에 거는. 자, A에다가 B 크로스 C 한 것하고 희한하게 A 크로스 B를 한 다음에 걔를 C하고 내적한 것이 같아요. 자, 벡터 3개가 있어요.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B하고 C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그러면 벡터가 나오겠죠. B하고 C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수직인 방향으로 어떤 벡터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벡터하고 A 벡터를 내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물하고 희한하게 이번에는 A하고 B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해요. 그러면 A하고 B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수직인 벡터가 나오고 걔하고 C하고 내적을 해도 결과물이 같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는 먼저 수학적으로 그냥 먼저 계산으로 먼저 볼게요. 자, 여기 B 크로스 C는 성분이 어떻게 나와요? 성분이 앞 1번 성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B2C3 빼기 B3C2가 된다고 했죠. 그러면 2번 성분은 금방 구할 수 있죠. 2번 성분은 2가 3이 돼요. 그게 3이 1이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얘네들을 뒤집고 그 다음에 3번 성분은 얘를 3을 1로 보내고 그 얘를 2로 보내는 거예요. 자, 이게 B 크로스 C라고 하는 그 벡터고 거기다 A를 내적을 해요. 그러면 A를 내적을 하면 그 얘기는 A의 1번 성분하고 B 크로스의 1번 성분을 곱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1 B2 C3 빼기 B3 C2가 되고 그 다음에 A2에 여기 B3 C1 빼기 B1 C3가 되고 그 다음에 A3에 B1 C2 빼기 B2 C1이 돼요. 자, 그런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요 우변을 생각을 하면서 자, 이걸 먼저 C1에 대해서 모아봐요. C1에 대해서. 자, C1이 있는 항이 두 군데 나와요. 자, 여기가 C1이 하나 있고 여기가 C1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C1 앞에 있는 애 보니까 A2, B3가 있고 여기는 어때요? C1 앞에 A3, B2가 있죠. 그러면 이제 패턴을 금방 알겠죠? 다 사이클로 돌아가는 거예요. C2 앞에 있는 애는 뭐겠어요? 1이 2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A2는 A3가 될 거고 B3는 B1이 될 거고 그리고 얘네들을 뒤집은 게 될 거예요. 순서를. 정말 그래요? 자, C2 있는 데 보세요. C2 있는 데 보니까 여기 C2가 있는데 A3, B1이죠. 또 C2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A1, B3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그러니까 그 패턴을 금방 눈으로 구경할 수 있겠죠. C3가 있으면 A1, B2가 있고 A2, B1이 있는 거예요. 금방 보이시죠? 여기 C3 앞에는 A2, B1이 마이너스로 있고 여기 C3 앞에는 A1, B2가 있어요. 이게 결과물이 뭐예요? 얘가 어떤 애냐면 A 크로스 B라고 하는 벡터의 1번 성분이고 얘는 어때요? A 크로스 B라는 벡터의 2번 성분이고 얘는 뭐예요? A 크로스 B의 3번 성분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C 벡터의 1번 성분하고 어떤 벡터의 1번 성분, C 벡터의 2번 성분은 어떤 벡터의 2번 성분, C 벡터의 3번 성분은 어떤 벡터의 3번 성분이니까 C라는 벡터하고 A 크로스 B를 내적한 거죠. 내적한 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 A 크로스 B하고 C를 내적한 게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뭔가 재밌는 결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얘가 계속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런 거는 어떻게 될 거냐? 그 A를 B로 보내고 B를 C로 보내고 C를 A로 보낸 건 어떠냐? 자, 이런 애는 예, 계산해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A 닷 B 크로스 C 하고 B 닷 C 크로스 A 하고 C 닷 A 크로스 B가 다 같아요. 이게 다. 예, 지금 여기서 그 A, B, C를 그 순서를 잘 보면서 A는 B로, B는 C로, C는 A로 보내는 그 순서만 잘 지키면 그 결과 같아요. 예, 교환 법칙 이런 건 안 돼요. 어떻게 되겠어요? B하고 C를 바꾸는 건 B하고 C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C하고 B를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 벡터의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는 결과물이 마이너스가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뒤집으면 엔티커밋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가는 게 보이죠. A, B, C, B, C, A, C, A, B 이렇게 해서 그 A, B, C가 이렇게 사이클로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사이클로 돌아가면은 그 부호가 그 올바른 거고 이 사이클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부호가 반대로 가는 거예요. A, C, B로 가면 지금 A, C, B로 갔잖아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사이클을 돌면은 반드시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크로스 프로덕트의 엔티커뮤티티브 때문에 그 벡터 곱은 그 교환하면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얘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이유가 있느냐? 당연히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게 기하학적 의미를 가져요. 자, 기하학적 의미는 뭐냐면, 자, 우리 그 A하고 B하고 C를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 뭐가 나오냐면 B하고 C가 만드는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 B라는 벡터하고 그 C라는 벡터가 있으면 이 평행사변형 넓이가 있어요. 근데 이 평행사변형을 내가 만약에 그 수직한 방향으로 쭉 끌어올리면은 어떤 것이 나오겠어요? 육면체가 나오겠죠. 평행 육면체가 나와요. 근데 A 방향으로, 근데 B하고 C의 수직한 방향으로 올리지 않고 수직한 방향에 좀 삐딱한 방향으로 올리면 이 평행사변형 B하고 C로 B 벡터하고 C 벡터로 만든 이 평행사변형을 좀 삐딱한 A 방향으로 삐딱하게 가면은 얘를 이렇게 올리고 얘를 이게 그림 그리기가 조금 간단치는 않은데 입체는 언제나 그렇죠. B를 이만큼 올리고 C도 이렇게 올려서 C도 이만큼 올리고 그다음 얘도 이만큼 올리고 또 얘도 그만큼 올리고 그리고 얘는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이 만들어져요? 평행사변형을 조금 삐딱한 방향으로 평행하게 쭉 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형을 뭐라고 부르냐면 평행육면체라고 불러요. 영어로는 패러렐러 파이피드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패러렐러 파이피드라는 도형이 만들어지는데 평행육면체가 만들어지는데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평행육면체의 부피. 부피. 아래 도형 넓이에다가 걔를 수직하게 올렸을 때 요 높이예요. 그러니까 아래 평행사변형 넓이에다가 얘를 이렇게 삐딱하게 갔지만 그것에 이렇게 수직 방향 높이를 곱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B 벡터하고 C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한 것의 크기가 이 벡터의 크기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에요. 이 평행사변형을 근데 그 A 방향은 좀 삐딱한 방향인데 삐딱한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수직한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각을 내가 알파라고 부르면 요 A 벡터의 그 코사인 알파만큼 가야겠죠. A 벡터의 코사인 알파만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평행사변형의 부피가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부피가
평행 육면체의 부피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 B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의 크기에다가 A라는 벡터 크기에다가 걔의 코사인 알파를 곱해야 돼요. 코사인 알파를. 자, 코사인 알파를 곱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B하고 C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방향은 또 어떤 방향이냐면 B하고 C를 B에도 수직, C에도 수직이니까 그 방향이 하필이면 요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요 방향 벡터하고 요 방향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두 벡터의 그 코사인 값을 곱한 거는 뭐냐면 이거는 B라는 벡터하고 C라는 벡터하고 A라는 벡터를 내적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이 벡터하고 이 벡터의 크기에다가 그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이니까. 예, 그래서 이 평행 육면체의 부피는 이제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B하고 C의 순서를 바꾸는 순간, 이 값이 음수가 되죠. 그러니까 이 논리는 어디에다 쓰냐면 이 부피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여기다도 무조건 양수가 되게 절대값을 씌워요. 그러려면 여기다 절대값이 씌워진다는 얘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B 크로스 C는 그게 양수면은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이루는 평행문체의 부피고 이게 음수면 그 절대값이 부피란 뜻이에요. 그러면 언제가 양수가 되고 언제가 음수가 되느냐? 이런 때가 양수가 되는 거예요. 어떤 때가 양수가 되냐면 B하고 C를 크로스 프로덕트한 그 방향으로 A가 있을 때, 그러니까 B에서 C를 향하는 그 엄지손가락 방향하고 A라는 벡터가 이루는 각이 예각일 때, 예, 그렇게 되면은 이 내적값도 양수가 되고 그럼 절대값 씌울 필요 없이 A다 B 크로스 C가 부피가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B에서 C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A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 되면 그럼 코사인 값이 음수가 되니까 그때는 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거기다 절대값을 붙여서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떼면 그게 부피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은 특히 수학자들 또는 물리학자들은 그냥 그 A.B 크로스 C를 놓고 그냥 이 자체를 가지고 다루는 걸 좋아해요. 이러면 이게 어떤 때는 양수가 되고 어떤 때는 음수가 되는데 이게 양수가 될 경우나 음수가 될 경우나 불문하고 그 절대값은 부피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표현은 A라는 벡터, B라는 벡터, C라는 벡터가 그 세 벡터가 세 벡터가 서로 협동해서 만드는 평행 육면체의 부호가 딸린 부피를 갖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호가 부여된 부피. 그래서 어떻게 부호를 붙인 거냐면 A 벡터, B 벡터, C 벡터가 그 오른손 좌표계를 나타내면 A에서 B로 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C가 그 예각을 이룰 때, 그때는 플러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부호까지 부여된 그 평행육면체의 부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가장 간단한 예가 어떤 얘기겠어요? A가 x축 단위 벡터, B가 y축 단위 벡터, C가 z축 단위 벡터면은 얘의 트리플 프로덕트가 어떻게 되겠어요? I에서 JK를 한 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J하고 K를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건 뭐예요? 그냥 I죠?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1이 되겠죠? 무슨 말이에요? 예, 그 X축, Y축, G축이 있을 때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 이쪽으로 1로 가는 애로 만든 평행육면체. 이건 뭐예요? 예, 길이가 1인 정육면체죠. 그 다음에 IJK는 오른손 좌표계를 그대로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부호가 플러스이면서 길이가 1인 정육면체의 부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값은 1이 되고 양의 부호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순서를 바꾸면은 왼손 좌표계를 표현하니까 결과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예, 이렇게 해서 요 트리플 프로덕트는 이렇게 부호가 A, B, C가 오른손 좌표계를 구성하느냐 왼손 좌표계를 구성하느냐까지 포함해서 세 벡터가 만드는 평행육면체의 부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유지하면서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BCA가 만드는 평행육면체나 CAB가 만드는 평행육면체나 ABC가 만드는 평행육면체는 동일한 평행육면체이기 때문에 결과가 늘 같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2쪽에 있는 6번째까지만 보고 그 첫 줄을 끝낼게요. 자, 그 6번째 성질은 백캡 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것도 계산이 조금 길기는 한데 어렵다기보다는 그냥 길다 뿐이에요. 봅시다. 얼만큼 긴지. 이제 이런 걸 해야 이렇게 좀 대학에서 공부를 하는 것 같죠. 이게 식을 그냥 한두 항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한두 항 쓰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는 중고등학교에서 할 일이고 이제 대학교에서는 좀 더 스토리가 있게 더 긴 계산을 좀 해보셔야겠죠. 자, 좀 아까는 벡터 3개를 등장시켜서 두 개를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결합해서 이너 프로덕트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얘도 벡터고 얘도 벡터니까 걔네들의 또 다른 벡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냐면 A하고 C를 내적한 것에다가 B 방향, 그 다음에 빼기를 A하고 B를 순서를 이렇게 씁시다. 그래도 같긴 한데 BA를 내적한 다음에 여기다 C를 한 것하고 같아요. 이걸 사람들이 암기를 잘 하라고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백캡 룰이라고 불러요. 백캡 룰. 자, 여기서도 요 B를 요 앞으로 쓰면은 이제 B 곱하기 A.C가 되니까 그리고 B.A에다가 C를 써서 이걸 100이라고 발음하고 이걸 캡이라고 여기도 C를 이것도 C를 이쪽으로 쓰고 A.B를 해서 이걸 100을 캡이라고 그렇게 발음을 해서 외우는 게 이제 미국 친구들이 뭐 이렇게 제안했다고 할까요? 뭐 하여튼 암기는 그렇게들 많이들 해요. 백캡 룰이라고. 이번 시간은 요 증명까지만 할게요. 자, 증명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얘도 벡터니까 두 벡터가 같다는 걸 증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벡터가 같다는 건 어떻게 증명을 해요? 성분끼리 같으면 되죠. 얘의 X성분하고 요 벡터의 X성분이 같으면 되는 거죠. 또 요 벡터의 Y성분하고 요 벡터의 Y성분, 요 벡터의 G성분하고 요 벡터의 G성분이 같으면 되는 거예요. 자, X성분만 볼까요? 자, 얘의 요 벡터의 X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좌변 벡터의 X성분은 어떻게 될까요? 기억하세요? 얘의 두 번째 성분하고 얘의 세 번째 성분을 찾아와서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걔를 빼요. 얘의 세 번째 성분하고 얘의 두 번째 성분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기억하세요? B 크로스 C의 세 번째 성분. 이거 어떤 건지 기억하세요? 자, 3을 빼라고 했어요. 3을 빼면 뭐가 남겠어요? 1, 2, 3 중에 1, 2, 3에서 3을 빼고 사이클로 돌아가면 1, 2가 있죠. 그러니까 B1, C2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여기서도 B 크로스의 두 번째 성분 뭐예요? 2를 빼고 사이클로 돌아가니까 3, 1로 가는 거죠. 그래서 B3, C1 빼기 B1, C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항이 몇 개가 생겼어요?
하나, 둘, 셋, 넷이네요. 근데 이제 이 항 4개를 어떻게 하냐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있는 걸 살짝 눈치를 보면서 B1, B2, B3, 또 C1, C2, C3에 대해서 여기 앞에는 B 벡터고 앞에는 C 벡터니까 B 벡터에 있는 B1, B2, B3, 그 C 벡터에 있는 C1, C2, C3를 가지고 이렇게 그 나눠 가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뭘 나눠 가짐을 할 거냐면, 자, B1에 비례하는 애들 찾아요. 그러면 여기 A2, C2가 있고, 여기 A2, C2가 있고, 여기 B1에 대해서 A3, B3가 있어요. A3, B3. 그 다음에 빼기를 C1에 대해서는 어떤 애가 있냐면 A2, B2가 있고, 여기 C1에 대해서는 A3, B3가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는 2, 2, 3, 3, 여기도 2, 2, 3, 3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일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일일을 여기서도 하나 없는 게 뭐냐면 B1에다가 A1, C1 있는 게 여기 B1에 묶이는 게 A2, C2, A3, B3가 잠깐만요. 그러니까 C3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B1 앞에 A2, C2, B1 앞에 A3, C3죠. 그래서 이렇게 B1 앞에 원만 빠져 있죠. 여기는 이렇게 뭐가 빠져 있냐면 C1 앞에 C1에 A1, B1이 빠져 있는 거예요. A1, B1이 이렇게 빠져 있어요. 근데 보세요. 근데 얘하고 얘가 어떤 건지 똑같은 애죠. 여기 B1, A1, C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항이 4개인데 똑같은 애를 더했다 빼가지고 항을 6개로 만드는 거예요. 6개로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결합하면 되죠. B1 앞에 이제 모자란 애를까지 넣었으니까 A1, C1, A2, C2, A3, C3가 만들어졌고, 여기서도 그 얘하고 얘를 결합하니까 모자랐던 A1, B1, A2, B2, A3, B3가 만들어졌죠.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면 B라는 벡터의 1번 성분.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A하고 C를 내적한 거예요. A하고 C를 이렇게 내적해서 B라는 벡터를 곱했을 때 그 벡터의 1번 성분. 여기는 A하고 이게 A하고 B의 그 두 벡터의 내적인데, 그 내적에다가 C를 곱한 벡터의 1번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벡터 1번 성분에서 어떤 벡터 1번 성분을 뺀 거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B, A.C라고 하는 벡터에서 C, A. B 벡터를 뺀 이런 벡터의 1번 성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렇게 우변에 있는 벡터의 그 1번 성분인 거죠. X성분인 거죠. 그러니까 좌변 벡터의 X성분하고 우변 벡터의 X성분이 같으니까 이 벡터의 X성분하고 이 벡터의 X성분이 같다는 게 증명이 됐으면 이 벡터의 Y성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2는 3으로, 3은 1로, 3은 1로, 2는 1로 해서 다 사이클로 다 돌리면 되겠죠. 그럼 사이클로 돌리면 어떻게 됐어요? 1은 2가 될 거고, 1은 2가 될 거고, 2는 3, 3이 될 거고, 3, 3은 1, 1이 될 거니까 얘는 다시 제자리로 오겠죠? 여기서도 C1은 C2가 되면서 1, 1은 여기 2, 2는 3, 3, 3, 3은 1, 1이 되니까 같은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사이클로 돌리면 결국은 얘의 Y성분은 얘의 Y성분이 될 거고, 얘의 G성분은 얘의 G성분이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는 같은 벡터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기하학적으로는 얘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조금은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조금 깊이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의미는 뭐냐면, 자, 이런 벡터는, 자, 이런 벡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크로스 B 크로스 C를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얘는
어때겠어요? 자, 이런 벡터를 내가 D라고 부를게요. 자, D는 어때겠어요? D는 A에도 수직이어야 될 거고 B 크로스에도 수직이어야겠죠. 얘는 얘한테도 수직이면서 얘한테도 수직이에요. 근데 얘는 어떤 애예요? 얘는 B에도 수직이고 C에도 수직인 애잖아요. 그러니까 D는 B에도 수직인 애하고 수직해야 되고 C에 수직인 애하고도 수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B라는 벡터가 있고 여기 C라는 벡터가 있으면 그리고 이제 A라는 벡터가 적당히 있으면 D라는 벡터는 어때야 되냐면 B하고 C가 만드는 벡터는 BC의 평면에 그 수직인 벡터인데 거기에 D가 수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야겠어요? 이 B하고 C가 만드는 평면에 법선 벡터하고 D가 수직이니까 다시 도로 B하고 C가 만드는 평면 안에 D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D가 B하고 C가 만드는 평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 벡터의 몇 배, 그다음에 C 벡터의 몇 배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관여하는 게 뭐냐면 이 A 벡터의 C에 대한 성분, 그다음 A 벡터의 B에 대한 성분이 저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기하학적으로 의미를 파악하는 거는 좀 많은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계산 몇 번 하면서 이 백헵 룰을 연습을 좀 하면서 백헵 룰이 갖는 의미, 그 다음에 이제 전반적으로 이 벡터 두 개의 크로스 프로덕트가 물리학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를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물리학에서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봅시다.